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덕성여대 심리학과에 있는 최승원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 연구는 정말 임상 연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 약간 지역 단위, 특히 강원도 안에서도 사시는 이 시골에 사시는 커뮤니티 어르신들의 어떤 좀 집단, 이 커뮤니티를 어떤 식으로 좀 강화시켜서 이분들의 노년기의 삶을 좀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큰 프로젝트 안에서 있었던 어떤 작은, 사실 어떤 도구 개발 좀 프로젝트였는데, 문제는 이제 도구 개발을 하면서도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뭐 꼬치꼬치 묻고 막 이러면 좀 안 좋아하시니까 좀 뭔가 좀 어르신들한테 좀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뭔가 좀 조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면서도 좀 뭔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분들도 좀 즐겁고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은 좀 그런 성격의, 그러니까 상담적 성향과 측정적 성향의 하이브리드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아서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요구가 많아지면 결론은 뭐가 되냐? 산으로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그런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심리치료학과 이현주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도구가 난해하다기보다 도구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만들었느냐가 약간 산으로 간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도구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 그 노인분들을 너무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어떤 그 필요한 대답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탄핵 정국이잖아요 지금이. 한남동 앞에 가면 정말 그 이게 뭐라고 답을 못합니까? 예. 길 사이에 두고 정말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집단이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죠. 한쪽은 잡아 넣어라, 한쪽은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서로 거의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뜻이 다른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분들이 같이 노인정에 모여서 살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이런 극강의 갈등 상황에서 물론 소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진보적인 분들이 소수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분들은 그냥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곳의 정체감을 얻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것, 이분들 성향을 고려해서 좀 편안하게 친구들과 지역사회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 넌지 너무 위협적이지 않게 이분들의 좀 어떤 이념적인 지형,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는 보수주의와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노인의 정치 성향을 측정하셨는데요. 면담 도구를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체화하셨는지, 그리고 이 개념들이 노인의 정치 성향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보통은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를 이렇게 상반된 어떤 개념으로 놓고 정치 성향을 많이 측정을 하는 편인데, 알아보는 편인데, 실제로 정치 성향을 내가 어떤 성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뭐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또 진보적인 의사결정을 내고, 이런 이제 선행 연구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보수주의하고 그 진보주의로 정치 성향을 나누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 이론적인 그 정치 성향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 서양에서 온 그 진보의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의문이기도 해서, 저희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한 개념이 뭘까 이거 알아봤더니 이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관 중에서 이제 능력주의라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가치관들도 많은데 정치 성향을 상당히 보여주는 게 이제 능력주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주의하고 능력주의를 가지고 이제 정치 성향을 좀 알아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한국이 되게 이념적인 오해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뭐 좌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뭐 학문적인 기준으로도 안 맞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양쪽 다 안 맞아요. 국제적인 기준으로도 안 맞아. 저게 왜 보수고 왜 이게 진보지? 막 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통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인물과 지역으로 나뉘는 건데 이걸 되게 그럴듯하게 마치 내가 신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저는 그런 인상을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진보 보수가 나뉘는 시점이 되는 거는 사실은 박정희와 김대중으로 나뉘거든요. 어느 쪽을 더 지지한, 어느 쪽을 좋게 보느냐가 여기 이제 집단기억 개념이 나오는데 어느 시절 그 사람 어느 대통령을 되게 좋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그분들 되게 중요한 정체성인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냐? 국제적으로 안 그래도 되게 진보적인 분이세요, 사실은. 경제 체제도 자유시장 경제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철저한 계획 경제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봐도 이분은 그렇게 보수? 아니란 말이죠. 그럼 또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진보적이냐? 사실 뭐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반대편에서 되게 거의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좀 통일에 대한 좀 의지가 좀 강했을 뿐이지 뭐 한 정책들이 대부분 IMF를 이제 해결하신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인데 그거 해결한 결과라는 게 결국 거대 재벌과 수많은 자본가들 만들고 그냥 빈익빈 부익부 늘려놓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좌파가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면 진정 이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대체 어떤 선택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차피 그 정치학에서 얘기한 진보 보수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럼 어떤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건지를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박정희하고 이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나뉘니까 사실은 그 이유도 보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이 도구를 개발한 거는 노인분들이 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좀 친구 만들어 주려고 만들게 된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면 되는 게 오히려 목적이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면담 도구를 개발한 후에 신뢰도랑 타당도 분석을 이제 검증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통계적 방법이나 아니면은 신뢰도 검증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신 주요 한계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그 변별 타당도랑 수렴 타당도 쓰려고 사회지배 성향 척도하고 이제 비교하는 상관 보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뭐 내용 타당도 같은 것도 검증하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한계점이 있다면 저희가 변별 타당도하고 이제 수렴 타당도 보려고 사용했던 그 척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서양에서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수하고 진보를 갖다가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노인분들의 특성을 좀 정확히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지 보수 진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 타당도를 보려고 했는데도 타당도가 어떤 부분은 잘 나왔지만 어떤 부분은 변별도 못하고 수렴도 못하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는 이 이론 정치 성향 자체가 서양 이론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유의하게 나오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예측한 기존 개념과 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흔히 생각하는 진보나 보수 개념과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애초에 그래서 그냥 이 논문 갈 때 한국에서 얘기하신 그 진보와 보수는 사실 그 이름이 안 맞는다. 다른 형태의 이름을 붙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한 큰 팩터가 있는 것 같아요. 축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차원이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변화에 대한 관점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뭐 흔히 얘기할 때 저기 강남쪽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막 이제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적인 건 변화를 싫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네처럼 재건축을 좋아하는 데가 없어요. 원래 보수는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500년 전부터 건물 있는 거, 야 이거 우리 헐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그걸 다 살려가지고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50년이 뭐야, 15년만 돼도 헐자고 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준에서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 정말 변화에 대해 얼마나 좀 더 개방적이고 좀 호의적이냐라는 측면과 다른 또 측면에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이 두 차원으로 보면은 그럼 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그룹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럼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기존의 노인 정치 성향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간의 차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많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그 노인의 특성이 이제 인지적으로 좀 경직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집단 기억을 이용하는 이유 자체도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훨씬 더 선호하시거든요. 나 때는, 왜냐하면은 노인분 라떼죠. 그지요. 예. 라떼죠. 그러니까 내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지금의 병든 나이가 많은 이 시기에 얘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떼는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과거가 훨씬 더 미화돼서 좋게 기억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향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을 리즈 했고요. 시절이라고 하죠. 우리 어르신들의 리즈 시절,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보통 그게 사실은 박정희 시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정희 시대가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기가 가서 다시 살아보실래요 하면 안 사실 거예요, 분명히. 좋았다고 하는 이유는 박정희가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때 20대, 30대였던 젊은 자신이 좋았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섞어서 혼동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측면이 있죠. 연구에서 박정희와 김대중 두 대통령을 중심으로 60대에서 70대 노인분들의 집단 기억을 분석하셨는데요. 현재 정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의 정치적 인물을 사용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 성향은 또 이제 과거랑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만약 과거와 현재의 정치 성향을 비교하려면 어떠한 특정 요소나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시한 이 두 가지 차원이 현대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놀라는 게 20대 여성들 정치 하나도 관심 없는 애들인 줄 아이돌이나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게 축제사자 나와서 막 탄핵 열기를 뛰고 이거 뭐지? 막 하고 이대나무 왜 저러지? 이건 또 뭐지? 그럼 쟤는 그러니까 이걸 기존 틀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대나무는 다시 보수인가? 그럼 이대녀는 진보인가? 그러면은 지금 그럼 제일 진보는 50대, 60대인가? 이게 뭔가가 다 뒤섞여. 한 20년 전만 해도 약간 좀 젊은 분들은 진보, 나이 든 분들은 보수 막 이렇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든 분이 더 진보도 많고, 물론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극우 쪽에 가까우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하나도 안 맞으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축으로 보자는 거죠. 자, 이대남이 보수냐 진보냐, 전 그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대남은 그냥 능력주의, 맹신주의인 거죠. 배려 필요 없어. 장애인 배려 필요 없고 여성 배려 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수능대로 해야지 뭐라든가, 힘 좋은 애한테 뭐 더 좋은 거 줘야지, 뭐 그냥 이런 마인드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는 개인차들이 좀 있겠죠.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쪽과 좀 대체적으로 그냥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쪽과, 그래서 변화가 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많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얘네 되게 보수화됐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근데 지금 되게 나이 많으신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와 계신 분들과는 또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척도는 대통령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보수주의와 능력주의로 평가를 했다는 거지, 사실은 대통령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할 때 만약에 연령대나 대상이 다르면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집단 기억을 꼭 묻는 게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척도 자체는 이제 보수주의와 능력주의를 가지고 평정을 내리는 것뿐이지 사실은 질문을 할 때 이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 주세요는 대통령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유명 인사나 아니면 꼭 특정 사건에 대한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발화한 거를 가지고 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 기억이 중요한 거라서 그 시기를 산 사람은 거의 모두가 무언가를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사건이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12.3 비상계엄이 당연히 있겠고, 이건 두고두고도 계속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아니면 세월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제 세대 때는 삼풍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 삼풍백화점이시군요. 네, 저희 바로 집 앞이었거든요. 네. 성수대교. 아, 그렇죠. 성수대교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 보수주의와 능력주의라는 정치의 성향을 확인할 때 어떤 특정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기억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굳이 그 대통령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현재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의 또 정치 성향에도 또 많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설계에 대해서 추후 또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집단 기억이라는 거는 나의 소속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사람이 누군가와 만났을 때 함께 할 얘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지금 모이면 다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 대학교 친구,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 수련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공유할 수 있는 집단 기억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한 지역에 모이시게 될 저도 이제 곧 그 세대로 갈 텐데, 그 어르신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공통점을 찾기가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로 잡히게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정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더해주고 알고리즘에 유튜브까지 이렇게 같이 양념을 더 넣어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되게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시급하게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장년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적어도 정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장년층의 뉴진스가 윤석열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장년층이 좋아할 수 있는 뭐 스포츠, 또 뭐 연예 활동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사회봉사 그런 게 생기면 이분들이 정말 다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막 가지고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막 한 명을 막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도는 되게 사실은 그게 추구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정치가 아니어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엔터테인먼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스포츠가 있어요. 스포츠. 롯데자이언츠나 기아 타이거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역주의를 좀 더 이제 좀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온 동네가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거 말고 프로야구로 우승하는 거를 위해 다들 온 동네 분들이 연령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기고 이러면 훨씬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엔터테인먼트를 되게 진짜 그리고 사실은 지금 노인분들 유쾌하게 사시게 하려고 지금 만든 척도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추구해야 될 이유의 어떤 연구인 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집단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맞는 어떤 모였을 때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네.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응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떼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좀 며칠 걸리겠죠. 그러면 되게 그러면서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집단 기억이 뭘까 이런 걸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하면 그래도 이제 이 사회가 좀 덜 불행하게 가지 않을까.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더 많이 나가는 얘기인 것 같긴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지 오히려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정치에 관심이 적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요순 시대 말씀을 때는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임금인지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통신이 너무 뭐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통신이 전달이 돼도 알고리즘에 유튜브를 열었을 때 정치가 한 개도 안 뜨는 세상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거죠. 뭐 내가 뜨개질을 좋아하면 누르면 뜨개질만 나오고 막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만 계속 나오는 거죠. 막 되게 무슨 대통령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런 거 안 나오는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정말 뭐 LG 트윈스 응원하러 가시고 같이 안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의 제일 좀 슬픈 거는 모든 스포츠고 모든 레저도 다 오직 젊은이를 위한 거예요. 외국을 가보면 이거는 온 세대를 위한 거거든요. 지역 스포츠 팀이라는 건 정말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를 하나로 통합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한국은 이것도 그 동네 애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 참 쉽지는 않지만 되게 시도를 해봐야 될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흥미로운 내용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연구가 노인분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종류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논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계획 중인 후속 연구나 혹시 현재 진행 중이신 프로젝트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노인하고 관련한 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척도 자체가 지금 개발된 게 질문에 대한 발화를 가지고 평정을 해서 뭔가를 평가하는 형태의 어떤 척도 개발 연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자기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 생성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속성을 좀 측정하는 그런 쪽의 연구에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인위적인 문항보다는 그냥 말씀을 하시게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이해하는 이런 방식의 연구들을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성은 약간 기분장애 진단 이런 용도로 쓰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심리 검사의 미래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연구 후속으로 해서 되게 해보고 싶은 건 실제로 정말 이 척도로 평정을 해서 이분들끼리 친하면 좋겠다라고 한 분들끼리 모아놨을 때 실제로 관계들이 잘 유지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세대가 점점 연령대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분들의 어떤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네. 복지 차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 세대는 솔직히 어르신들, 특히 지역 단위의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 편이세요. 그래서 뭐 이건 사실 잴 필요도 없는데 거의 제 세대가 이제 장년층이 될 때는 정말로 다원화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서로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막 무슨 당이 돼야 되는 니네가 돼서 계엄을 한 거네. 계엄을 해서 우리가 탄핵을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안 보고 사는 것도 답이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연구자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죠. 음. 어려웠죠. 네,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죠. 우리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뭐 이렇게까지 먼 길을 돌아서 힘든 걸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게 학문하는 재미가 아닐까. 이미 다 짜놓은 레시피에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물만 부으면 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뭐 그렇게 보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종의 이제 다 짜여진 어떤 레시피니까 밀키트로 음식을 만드는 거랑
뭔가 실제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의 연구의 특징은 밀키트 단계가 없이 너무 각종 음식을 사서 창조하죠. 네. 로제 떡볶이 이런 걸 만들고. 막 이런 느낌이 있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결과물이 나서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다른 논문에 비해서 이 계제가 확정이 됐을 때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얘가 너무 천덕꾸러기였거든요. 이 논문이.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글을 풀어나가기도 했고, 연구가 사실은 이런 척도가 개발된 것도 너무 생소한 거고, 이 심리 측정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다 보니까 분야를 스코프를 맞추기도 너무 어렵고 이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연구라는 거는 있는 길을 가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길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희 연구실 약간 아무데나 너무 길을 만들어서 좋더라고요. 응? 제설 작업. 그니까요. 아유 참 전완근이 그냥 라고 생기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뭔가 호기심이 많고 되게 본인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굉장히 살리고 싶다면 이런 식의 연구에 대해서도 좀 의미 갖고 좀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정적이지 않은. 그렇습니다. 연구 즐겁습니다. 해밀턴이요. 네, 이게 이제 재즈 마스터 계열이고요. 네네. 네네. C뷰라는 모델인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랑 딱 맞는 건데, 아 진짜요? 이게 극단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결국 극단의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은 양극이 아닌 그 사이의 어떤 변증법적인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C뷰의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보시면 사이즈가 귀요미의 사이즈네요. 남성과 여성 그 사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보여요. 지금 네. 몇 밀이에요? 유니섹 37mm거든요. 오, 이거 사이즈가 작다. 예, 남자들 사이즈는 아닌데요? 요즘은 3, 4도 합니다. 남자들이요? 예. 왜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오, 이게 눈이 요즘 좋네. 이제 변증법적 세계가 오고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점점 큰 시계를 좋아하시고요. 남자들은 점점 작은 시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선에서 다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주의, 남자는 이거, 여자는 이거, 이제 이 시대가 아닌 거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하나로 만나는. 근데 상당히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34mm는 여성용 사이즈거든요. 33, 34mm는. 근데 지금 사이즈가 사실 한참 큰 시계 찰 때는 남자분들 막 44mm 이런 거 샀잖아요. 47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했었죠. 얼굴 이따만한 애들 막 이렇게 소뚜껑 손등에 얹고 막 팔보다 다니고 넘어갔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방패 막 해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렇게 막 오. 칼이 날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뭐 그거에 비해 상당히 작아져. 또 하나 이게 다이버입니다. 네. 근데 또 전혀 다이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이버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다이버 같은 어떤 스포츠적인 시계적인 성격도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방수가 되게 깊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방수가 좀 돼요. 100m. 근데 꽤 되는데 이 생활방수 넘어가잖아요. 생각보다 하니까 이제 수영도 되고 뭐 스노클링도 되고 다 돼, 계엄도 되고 다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가 이제 가능하면서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스포츠적인 성향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항상 중용인 거죠. 얘를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번 논문이 지금 추구하는 뭔가 양극단이 아닌 어떤 자리들을 마련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과 되게 잘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정장에 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사이즈나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원래 다이버 시계 같은 게 워낙 사이즈가 애들이 크고 막 이래갖고 이게 정장에 차면 되게 차면 안 되는 시계거든요. 스포츠 시계여서.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안 하는 시도를 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명확한 카테고리는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카테고리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정말. 화이트 다이버도 없죠. 그러게요. 오늘의 찰떡? 근데 아까 이거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단종됐어요. 근데 단종됐다는 거는 잘 안 팔렸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이렇게 가운데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고 아직은 외롭지만 언젠가는 이게 가운데서 만날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죠. 어쨌든 오늘 시계 네, 귀요미였습니다. 네.